안녕하세요. 오타쿠 이야기의 메인 MC 늑대김씨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팟캐스트를 만들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품격 있는 오타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저번 주제인 오타쿠에게 종류가 있다를 이어서 추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것을 이야기해야 할지 많네요. 그러면 오늘 스타트로 동인녀를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인녀가 여성 오타쿠가 동인 창작을 하는 뜻으로 부릅니다. 동인녀 이전의 여자 오타쿠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남성 비율이 꽤나 높았기에 여자 오타쿠 찾기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격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아이돌 문화가 점차 서브컬처화되면서 아이돌을 좋아하는 여성을 여덕이라 부르게 되었고 현재 이 모습으로 여덕이 생겨났습니다. 최근에는 남성 아이돌 아닌 여성 아이돌을 좋아하는 여성 오타쿠들도 여덕이라 부르게 되었죠. 여기서도 분류가 있습니다. 대표 기본 디폴트는 애니와 만화부터 연예인 스포츠, 네덕과 버튜버와 기타 등등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시대를 생각해 보죠. 1980년대 여자도 덕질하던 시절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았기에 그때 당시로 여성이 덕질을 하는 것은 여성은 팬덤이란 인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남성들이 모이면 모임이 되고 여성이 모이면 팬덤이 되는 고정적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대중문화에 대한 편견과 젠더 차원에 대한 시각이 존재하면서 지금도 이를 제기해 온 것입니다. 홍종윤 저자의 책 팬덤 문화에서 챕터 6 팬덤과 젠더의 스포츠 여성 팬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스포츠를 보는 여성 팬층 존재와 비율 더구나 부정적 시각이 매우 심한 스포츠 팬덤의 이야기 등 주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돌 팬덤에 대한 문제점이나 유행민감도, 아이돌 문화의 평가 등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에 관심 있다면 사서 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면 여덕이 왜 남덕과 다르게 잘 모이지 않느냐? 이유는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간단하게 백반 혹은 제육을 시켜서 먹고 가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담배를 피며 이러한 소비될 시간을 줄여서 간략한 루틴을 하는 반면 여성은 계획적으로 무엇을 먹고 그 다음에 순위를 찾아서 종류에 따라 대분류에서 소분류까지 나눈 다음에 점심 식사를 끝나는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덕 내에서 팬덤이 다 다르고 팬덤이란 대분류의 중분류로 소분류로 다 나뉘게 되는 거죠. 예전 역사 시간 배우셨죠? 조선시대에서 이어지던 붕당 정치로 관악파에서 삼이은파와 훈구파 또 내려가서 동인과 서인 등 강경파, 온건파, 정파 등으로 뜻은 같지만 그 안의 해석이 달라서 서로를 논쟁을 하는 것처럼요. 여덕 내에서도 이런 게 붕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물론 남덕들도 마찬가지로 있지만 그거는 취향으로 따진다면 여덕은 원작, 2차 창작, 커플링, 게임, 만화, 소설 등으로 확실하게 선을 그어지면서 이 팬덤을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일반화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에는 다 같은 여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남덕 중에 BL 장르를 보거나 혹은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덕에도 하렘물이나 남성향 장르를 좋아하는 여덕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개인 차이기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친구에게 가서 너 남성향 좋아해?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종종 사람들은 여덕하면 주로 남자끼리 키스하는 BL 장르만 파는 그런 종류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아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덕이 모이는 팬덤은 다양하고 붕당 같아서 서로를 견제나 혹은 심리전을 하겠고 그런 시선을 보게 된 것은 1세대 여덕들의 한 해였기에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그 몇 년 사이에서 커뮤니티에서 여성향이나 남캐, BL을 즐기는 여성들을 동인녀로 정착되었고 지금은 여덕하면 그냥 덕후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여덕은 여자여도 여자 아이돌, 역캐, 남성향 같은 이런저런 종류를 좋아하는 여자 오타쿠의 의미로 정착하여 굳는 추세입니다. 이를 관련은 좀 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여덕에서 어떤 종류가 있냐 궁금하겠죠? 그러면 설명을 할 테니 잘 들어보세요. 여덕의 분류로 기본 패시브로 만화 애니로 이루어진 여덕, 여기서 연예인 팬덤, 스포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버튜버 등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네? 남덕이랑 너무 같다고요?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저번 시간에 오타쿠 분류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타쿠는 남녀 공통 분류로 있어서 기본적인 분류를 드렸고, 남덕 경우는 종류가 많고 고집이 꽤 많은 분들, 확실한 나이차가 있어 꽤나 볼 게 많습니다. 남덕은 나중에 함 이야기하고 우선 기본 애니 만화를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붕당처럼 크게 애니 만화에서 여성향 남성향을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여성향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성향 경우는 여성향 장르는 히로인이 주인공이고 남자 주역들은 공략 캐릭터로 만들어진 작품의 장르로, 거기서 대부분 중요시하는 것이 몇 가지를 고르자면 캐릭터 간 관계성 집중, 이걸 케미, 캐릭터 간의 궁합이라 부릅니다. 군대에서 착한 선임과 패급 후임 이런 클리셰처럼 이 케미란 조합에서 설정 집처럼 묶이는 케미 이외 외모가 아름다운 캐릭터끼리 묶이거나 2차 창작으로 통해서 새로운 케미를 만드는 일이 있어 해당 작품을 보시기 전에 동인 설정을 먼저 보고 원작을 보면 뇌의 인지가 복잡하게 꼬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를 올라가면 커플링이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커플링은 대중매체에서 드라마나 만화, 애니에서 캐릭터가 서로 연모하거나 이어질 것 같은 것을 커플링을 뜻하는 겁니다. 이에 여성향에서 여주인공과 남주역이 아닌 남주역과 남주역을 이어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향 여덕에서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시하는 경우가 커서 매번 커뮤니티에서 토론을 오랫동안 끄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한 수를 떠주며 커플링 안에서 공격과 수비를 나뉘는 겁니다. 여기서 공격과 수비는 싸움의 뜻이 아닙니다. 이걸 순환해서 말한 단어로 사실은 탑과 바텀으로 부리는 거죠.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동성애인 남성 쪽에 많이 쓰는 용어기도 합니다. 여기서 탑과 바텀의 뜻이 공격과 방어로 불리는 거죠. 그렇기에 동인 2차 창작물에는 캐릭터 간의 관계성에 매우 중시하는 이러한 토론이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화를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청춘 스포츠물 만화를 보다 보면 가끔 주인공과 서브 주인공을 엮어서 만드는 경우도 있으며 여덕 사이의 커플링에 대한 엄격한 기준은 매우 까다롭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2차 창작에서 커플링을 만드는 경우는 베테랑 일러스트레이터, 오타쿠 용어로 금손이라 부르는 분들이 주로 오리지널을 만들어서 보여주거나 혹은 해당 작품의 캐릭터를 해석해서 새롭게 정리하여 만드는 경우가 대다수라 이를 메이저로 만드는 일이 일상다방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게 불타, 쉽게 시들어지는 것이 2차 창작의 수명입니다. 경제학에서 유행은 민감하고 수명이 짧아 대중의 사람들은 이를 보고 다른 대세를 옮겨서 불을 일으키는 것이 유행의 형식입니다. 대표적인 게 해외 개그용 이미지 밈이 그 해당이 되기에 유행이 길게 가면서 여러 형태의 팬들이 탄생하고 이에 이미지가 상향하거나 하락하는 것이 2차 창작의 수명입니다. 그런데 여덕에서 이 커플링에서 엄청나게 열띤 공방전을 펼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자신이 좋아하는 최애를 두고서 자신들의 해석과 논리를 설명하는 토론이 강하게 밀치고 합니다. 특히 자신의 최애의 포지션을 건드는 것을 너무나 민감합니다. 그래서 전환 리버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도 건드는 것을 싫어하는지 살짝만 건드려도 바로 물어뜯는 것까지 너무나 민감합니다. 그리고 같은 캐릭터여도 다른 커플링을 엮는 경우가 많아 이 또한 호불호 많다며 서로가 서로를 뜯어먹는 정도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훌리건을 아십니까? 스포츠를 즐겨보는 광팬인 만큼 이들의 행동이 꽤나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영국이 제일 심합니다. 제가 축구를 잘 알지 않아서요. 이 부분을 인지해 주세요. 프리미엄 리그의 맨시티의 23부터 24 POS로 선정된 필 포든을 예시로 하면 옆에 메뉴가 애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걸 본 맨시티 훌리건들이 곧장 화를 내겠죠. 일반 사람들은 그거에 왜 이리 민감하겠지만 잘 키운 필을 데려가는 것이 맨시티 훌리건들에게 아주 약이 오르는 거죠.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중립이기에 이 부분을 컷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성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커플링입니다. 기본적인 커플링으로 남녀, 남남 여여로 이루어집니다. 여성향의 남녀 커플링이란 무엇이냐? 그냥 늘 먹는 안성탕면 같은 맛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자 오타쿠를 생각하면 대부분 남자끼리 연애하는 BL 물만 보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실제로는 남녀 커플링을 좋아하는 여자 덕후가 생각보다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베르사유의 장미, 후르츠 바스켓 같은 쉽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는 중에 가볍게 보는 라이트 독자들이 보는 순정 만화는 덕후들이 보는 만화를 덕후로 보이지 않는 수면 위 수준입니다. 사실 남녀 커플링은 막 해롭지 않지만 사실상 캐릭터 중에서 누구랑 누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주제가 매우 컸습니다. 순정 만화를 보는 독자들이 이 부분에서 서로 칼부림을 부릴 정도 매우 살벌한 논쟁으로 이어질 정도입니다. 거기다 공식 작품에서 나오는 커플링의 조합에 따라
모두를 납득이 가능한지 설득이 가능한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저희 오타쿠 용어로 상장이라 부릅니다. 네, 주식과 같은 겁니다. 어느 상장이 좋은지 확인하면서 잠수를 타다가 어느 화에서 갑자기 해당 커플링이 떡상이 되어 내적 마음으로 뽕이 차올라 희열을 느끼는 것도 있고, 하지만 떡락이 되면 자신이 점차 떨어져서 우울해지는 것도 있어 완전히 개미와 같은 겁니다. 근데 동인 쪽이 워낙 큽니다. 이걸 어떻게 비유하자면 코인판입니다. 네, 코인 투자와 같은 겁니다. 어느 한쪽은 떡상해서 몇 천억을 받는 쪽이 있다면 어느 한쪽은 떡락이 되어 바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주식과 코인의 차이란 겁니다. 안정적인 공식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어먹어 개판이 되는 코인 동인 커플이 있습니다. 아주 중세도 아닌 신석기에 서로 돌멩이에 자신들의 커플링 이름을 적은 입장돌로 머리가 깨질 때까지 계속 패는 겁니다. 혹성 탈출 알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 동인판에서 커플링은 극한이에요. 오징어 게임 솎아내기도 이 정도 아닙니다. 그 덕분에 차라리 안정적인 것은 작가가 직접 작품 내에 이 커플링이 공식으로 인정해야 서로가 편해요. 편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한 명이 죽을 때까지 바운딩하면서 죽여야 합니다. 남덕들은 서로 물어는 뜯지만 그래도 타협해서 조정을 하겠지만, 물론 낭만의 시대인 90년대는 서로를 말만 싸웠지만 몸으로 던지면서 바랄라 외치는 그런 마초식 싸움은 안 했습니다. 근데 여덕들 중에 아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 해당 커플링을 매년 기념일을 만들어서 기우제를 내리는 그런 이들이 있고, 작가가 이거 공식이다 나오는데 그걸 달마마의 비명을 내지르면서 난리난 적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되었는지 결말은 매년 같이 기우제를 치르거나 그냥 제사상을 차리고 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름은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다음으로 남남 커플링 BL 장르이자 일본 장르인 야오이입니다. 이게 기본이자 명칭 동인녀를 부르는 분류의 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명칭은 달랐습니다. 동인녀는 동인활동을 하는 여성을 뜻하고 부녀자는 저번에 이야기한 그런 분류를 뜻합니다. 거기다 해당 장르는 워낙 큰 팬덤으로 커서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중 2차 창작이 그만큼 사건 사고가 많아서 골치가 아픈데요. 그 중에 취향과 취향이 엇갈리는 부분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BL에 미친 여자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들도 그런 극에 미친 사람과 척을 치면서 자신들에게 피해를 받아서 싫어해서 동료라 하지 않고 남이라 부릅니다. 이유가 딱 보이게 현실과 상상을 분리가 안 되어 그걸 소설을 쓴다던가 여성향 순정 만화에 이미 공식이나 원작 남녀 커플링을 자기들 성적 만족을 위해 남녀에서 남남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알페스라고 있습니다. 이걸 1%/로 한국말로 현실 동성 소설이라고 슬래시 픽션의 하위 장르지만 이걸 슬래시 픽션은 어디까지나 가상의 인물들끼리 하는 거지만 알페스 이미지가 날아간 이유가 그런 일이 많기에 지금도 알페스 말하면 거리를 벌리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상 요즘 BL 장르가 대중화되면서 이거에 시비를 거는 대다수들이 많기에 이러는 이유가 대다수 각기 다르지만 이걸 비슷한 사유로 미국 몇 개 주에서 대마초 허용주가 있습니다. 이를 의료용 대마초로 허용하는데 그동안 대마초 몰래 피던 마약 중독자가 합법화에 익숙지 않아 지금까지 딜러에게 돈을 주면서 몰래 피는 이른바 부적응자라 부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동성 장르는 불경하다고 종교단체나 학부모연합회에 두들겨 맞다가 성인 장르가 다시 활발하면서 동성 장르가 다시 살아남았는데 여기서 아주 자기들은 이런 맛이 안 난다 라면서 아주 쇼를 하는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1차와 2차를 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1차는 일반 작품을 가지고 아예 자신들 입맛으로 표방해서 먹는 파와 2차는 원작을 냅두고 작품 내 커플링을 자신들 재해석으로 만들어 파는 파가 2차.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를 논쟁을 이어가는 일이 많았죠. 자, 여기서 부작용도 있습니다. 장르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생기는 환상을 팬피 기반이라 부릅니다. 팬피 기반이란? 알페스 BL 문화에 영향받아 동성 연애를 하되 성적 지향이 이성인 사람을 뜻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동성 역할극을 노는 일반인 혹은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청소년으로도 말합니다. 사실은 그냥 과몰입하면 자신도 스스로 동성으로 심취해서 자신도 동성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상은 아직 정신성장에 필요한 청소년기에서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동성애인 분들에게 들으면 그동안 알던 BL이 사실상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며 환상이 깨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것 말고도 창작자들에게 손해를 받기도 합니다. 커미션이나 수요조사를 통해서
BL 여덕들의 니즈를 맞게 작품 스타일을 계속해서 변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점이 됩니다. 기존 작품 스타일을 선호하던 팬층은 그렇게 BL 여덕에게 비난을 돌리게 되죠. 당연하게도 기존 작품을 보다가 이거에 너무 신경 쓴다고 메일이나 댓글로 아주 섬세하게 창작자들에게 화살을 쏘는 것이 자신들의 대의라 생각하겠죠. 하지만 너무하면 그것은 부탁이 아닌 강요가 되는 것이죠. 차라리 원작 팬덤층은 이들의 유입을 절대로 오지 않게 기도를 드리거나 아니면 가서 맞서 싸워서 저지하는 일도 있죠. 그래서 이를 팬덤과 여덕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이에 별개로 그림체는 그렇게 맛깔나게 그런 게 아닌 일본 오래된 만화 오소마츠상이나 닌자 소년 닌타마 란타로 같은 흥미거리를 중심으로 들어보죠. 이 작품들은 관계성, 개성, 거기에다 개인 해석이 많은 중심이 많아 어린이층에서 많이 보는 이런 작품들은 여성 매니아층에게 인기가 많아 대형 IP를 성장할 수 있는 케이스로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불쾌한 골짜기를 유발한다면 일반 사람들에게 이를 보면 아니 저렇게까지 커플링을 만드는 게 맞아? 라는 생각과 놀라움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하게도 여성 덕질 성향에 이해를 못할 뿐 이거는 자신들만의 생각과 해석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떡밥을 다 풀린 완벽한 결말로 장식한 작품은 섣불리 건들지 못하고 이를 2차 창작으로 망상할 소재가 없어 아무리 미형 캐릭터라도 이미 다 풀린 캐릭터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 해당 IP는 바로 나가리가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커플링인 여자와 여자의 커플링입니다. 이걸 장르로 백합이라 부릅니다. 남자와 같은 동성애를 장르로 보는 것이죠. 여기서 여덕에서 왜 백합이 나오냐? 옛날부터 BL은 여성, 백합은 남성이란 편견이 있지만 사실은 이 백합물은 역사가 꽤나 깊은 장르입니다. 원래는 여성향 백합물은 1971년 일본 잡지 매체인 장마족이란 남성 동성애 잡지로 거기 편집장인 이토 bungaku 씨가 새로운 아이디어 여성 동성에게도 투고를 받을 수 있게 투고 코너인 백합 쪽의 방이란 이름을 걸고서 첫 개체와 함께 장르 백합의 최초의 유래라 부르게 되었죠. 이때가 여성 동정애자를 백합 쪽이라 지칭한 이유가 백합의 의미가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합 꽃말로 순결과 사랑으로 알려지며 이를 정착하게 되었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죠. 아무튼 백합물도 두 가지 향으로 나뉘게 된 거죠. 여성향 백합, 남성향 백합으로 남성향 백합물은 유효율이 같은 남성향 백합물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남성 오타쿠들이 유입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향 백합물은 압도적으로 높이기에 여기 비중 중에 백합 창작자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여성 창작자들이 많지만 백합물을 그리는 남성 창작자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럴만도 하게 1세대 창작자들이 대부분 편을 나뉜 거라 그렇게 변화를 잘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옛부터 수위가 높으면 남성향 백합이란 편견이 있었고 지금은 여성 성적인 부분을 들기는 하드한 백합물을 즐기는 여덕이 많습니다. 의외로 백합물 장르에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이유도 소녀물이 많은 IP가 의외로 많아요. 네, 여기서 문제는 정치적 올바름 애들의 병적인 그런 게 있어서 아주 그 시기가 되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으로 여성향 다음에 남성향입니다. 남성향은 말 그대로 남성 기준의 장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덕이 남성향을 즐기는 분야가 있다. 그래서 남성향을 즐기는 여덕들은 보기보다 포용력이 생각보다 크다. 그래서 남성향 에로계에 뛰는 일러레나 스토리 작가들이 있어요. 물론 남성향을 가지고 동인지도 그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급이 없다. 미안하지만 사실은 많아요. 이 남성향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여덕이 있다면 그냥 더욱 깊은 성적 판타지를 찾는 일부 여덕들이 소수의 극소수가 그런 취향을 찾는 일이 많아요. 어떤 하드 계열인가? 기본은 BDSM, 료나 여기서 심하게 그로테스크 등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영하게 보면 안 될 빙산이 깊게 내려가 보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성향의 소프트와 하드의 교집합 여덕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잡덕은 그냥 중국집 요리를 비유하죠. 잡탕밥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한국 내에 제일 큰 비축인 팬덤, 연예인 팬덤. 일명 빠순이라고 합니다. 국내 아이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보이그룹, 걸그룹, 혼설그룹으로 제일 큰 팬덤은 보이그룹입니다. 전체 95%로 그중 걸그룹은 그 정도 채우지 못해서 흐지부지했지만 요즘 K-팝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걸그룹도 인기가 상승하여 과반을 넘는 기적의 일이 생기면서 이제는 불문율도 사라지게 되었죠.
예전 90년대는 부모님 세대 10대 시절에 유명한 핫이나 재키스 그런 세대는 1세대, 그 시절 팬이었던 팬덤이 20대 되고 30대, 심지어 40대 되어서도 팬덤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제부터 이 두 종류의 팬덤의 성향을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종류는 보이그룹 팬덤입니다. 한번 겪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이그룹 팬덤은 조직력이 매우 강합니다. 예시로 전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인 JYJ의 멤버 시아준수의 행사가 아실 겁니다. 아는 사람들 있으니 넘어가고 이들의 조직력이 우리나라 국군 장병들 조직력 같이 이 보이그룹 팬덤은 그만큼 강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나이 차이가 나면 좀 이상하게 보겠지죠. 예시로 아이유의 삼촌 팬들이 대표적인 거죠. 다음으로 걸그룹입니다. 사실은 걸그룹 좋아하는 여성 팬들이 2010년대 이전에는 극소수 있었지만 밝히기 어려운 시절이었죠. 이유는 남자가 보이그룹 좋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보이그룹을 좋아하는 남자는 게이라 놀리는 것처럼 걸그룹 좋아하는 여성은 레즈비언이라 놀리거나 혐오 대상으로 봤죠. 하지만 소녀시대, 원더걸스가 나타나면서 아이돌 시장에서 중심이었던 보이그룹의 분위기도 점차 밸런스화되어 2009년부터 2010년대 이후에 걸그룹이 많아지고 대표 걸그룹들이 많아지고 여성 팬덤도 늘어나 현재 글로벌화 K-팝의 해외 팬덤 시장이 열은 한 몫을 받아서 지금의 여성 팬덤도 보이그룹 팬덤과 맞먹게 된 겁니다. 연예인 팬덤의 두 번째 강인한 구매력입니다. 이게 왜 이리 집중적이냐? 자신들의 언니 오빠들 효도하겠다고 음반 스트리밍 거기다 있는 굿즈, 없는 굿즈를 만들어서 그 원동력을 만드는 것이 팬덤의 원동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방 문화, 이를 서치 방지 이거는 안 좋은 문화입니다. 진짜요. 위에 다른 거 몰라도 이거는 너무 안 좋은 문화인 만큼 만일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다면 이 문화는 되도록 피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쉬는 시간을 드립니다. 어서 화장실 가세요. 자, 다음 팬덤은 좀 희한한 팬덤. 스포츠 팬덤입니다. 물론 안 좋은 시작으로 두들겨 패는 곳이 여덕 스포츠 팬덤입니다. 영국 맨체스터주 셀퍼드 대학교 보건사회대학 빅토리아 고슬링 박사의 출판된 서적. 팬덤 매개된 세계의 정체성과 커뮤니티, 팬덤 아이덴티티즈 언드 커뮤니티즈 인 어 미디에이티드 월드란 서적은 국외 영국부터 유럽에서 팔린 서적 내용에 따르면 스포츠 팬덤에서 여성의 주변화를 대하는 내용으로 이전부터 스포츠 팬덤인 여성 팬 입장에서 이를 증가하는 반면을 긍정적으로 시점과 동시에 이를 존재하는 한계점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선 긍정적 시점으로 원래부터 스포츠 팬덤은 남자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자리를 잡은 팬덤으로 여성들은 이에 느끼는 가부장적 성역할 분담에 약간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성 스포츠 팬덤이 옛날에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얌전하던 귀족 스포츠인 테니스나 승마 같은 남성 귀족들을 보는 여성 귀족이 그런 분류로 유럽 귀족 사회에서 명백하게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언제나 변화하는 법, 여성층이 자신들도 권리 주장하던 시기에 접어들면서 스포츠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스포츠는 귀족 서민할 것 없이 이를 상업화에 들어가게 되면서 스포츠 산업업계에서 남성 팬 말고도 여성 팬들에게 착용하는 마케팅 전략의 큰 구실이 되어 현의 여성 스포츠 팬덤이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에서 나쁜 결과도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나쁜 결과냐? 이 결과의 과정을 한번 짚어 넘어가면 가정 영역의 한계입니다. 원래 스포츠 대부분은 직관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성 팬덤 경우는 양육과 가사 등으로 여성 팬층이 직접 직관하는 방법이 가족과 함께 가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여성 팬덤들이 직접 라이브 영상을 보게 되면서 경기장의 이벤트를 직접 직관을 못하고 아주 소외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슈퍼볼 경기장의 명물 액션캠으로 키스캠, 관종캠 이런 즉흥 이벤트를 못 느껴 여성 팬덤이 소외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더구나 경기장에 직접 방문 안 하고 그냥 모니터를 보면서 즐기는 이들을 직관하는 팬들에게 폄하하는 이들이 소수가 있어서 수동적으로 팬덤을 비하하는 그런 여론몰이를 자연스럽게 구도 개입하는 일이 많죠. 제일 큰 논란이 있으면 바로 미모, 전성기 베컴, 손흥민, 오타니 등 외모가 그렇게 미형이라 여성 팬덤이 형성되었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 여성 팬덤의 인식을 그렇게 안 좋게 보입니다. 한국 학술지인 용색인 KCI에 등재된 관광연구소 푸코의 교육 권력을 통해 본 여성여가 프로야구 관람객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 3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놀랍게도 여성 팬 비율이 무려 40% 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야 프로야구 구단들이 여성 팬덤을 빠르게 잡을 수 있게 이벤트를 빠르게 잡게 되었죠.
바로 두산 베어스 구단이 여성 팬덤을 위해 퀸즈데이란 이벤트를 열어 팬덤을 더욱 성장하기 위해 유니폼, 할인 등으로 꽤나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해 2009년 경기 승률이 전패로 끝나 이 퀸즈데이는 역사의 뒤산길로 갔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빅토리아 고슬링의 연구 겸 저서에 나온 것처럼 여성들 위한 스포츠 영역과 관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긍정적 정체성을 고양하는 한편에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으로 응원 행위나 선수들 향한 사랑 행위도 못하게 여성 팬덤끼리 스스로 규율하여 자신들의 암묵적 룰을 생기게 됩니다. 9년이 지나 2020년대에 들어거세대 스포츠 팬덤에서도 여성 팬덤의 입김이 강해지는 상승 그래프가 올라게 됩니다. 한국야구위원회의 조사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프로야구 티켓 구매자 비율 중 55.5%가 여성 비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단 프로야구에만 그렇게 높게 나오지만 다른 스포츠들은 그래도 그럭저럭 못해도 40% 정도 차지하여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러한 불편함에 이에 제기를 하는 소수들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논란을 증가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부작용이 생기는 일이 많죠. 그래서 지금도 이 스포츠 팬덤에 대한 이야기는 점차 뜨거운 감자가 되어 어떻게 공존하게 갈지를 머리를 싸매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도 숙제이니 한번 생각해보죠. 제일 큰 축을 다 설명을 끝났으니 이제 소소한 소분류를 나뉘어 밀리터리, 자전거, 자동차, 철도, 인형, 주방용품, 포켓몬, 프라모델 등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0년대 버추얼 유튜버가 상승하게 되면서 아예 직접 버추얼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덕 관련 이야기를 여기서 마겠습니다. 자, 그동안 여덕의 관련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 이제 본편으로 다음에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관련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혹시 궁금한 작품이나 아니면 이걸 좀 이야기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댓글이나 게시물에 통해서 다음 팟캐스트의 소재가 되어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